자, 그러면 리그레션의 세 번째로, 음,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 대한 예제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크게 다뤄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시그널에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징에 대한 예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예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호가 있을 때 신호는 그 x축이 시간이고 유니폼하게 샘플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신호를 조금 아는 학생들은 그 로페스 필터를 주로 쓰면 이제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들이 제거하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디노이징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시그널을 여기서는 벡터로 보겠고, 그래서 벡터로 표현된 신호에서 어, 그 xi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 그 일정한 그 시간, 일정하게 이제 샘플이 된 시간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 x가 원래 신호였는데 아주 작은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노이즈가 더해져서 음, x가 원래 신호이고 노이즈가 더해져서 corrupted 된, 그래서 그거를 x corrupted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corrupted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이제 파이썬에서 저희가 corrupted 시그널을 그 만들어낼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크게 중요 뭐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뭐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어냈고,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진 원 신호에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써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커럽티드 된 시그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 이 커럽티드 된 시그널을 에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해서 디노이징을 해서 오리지널 시그널을 리컨스트럭트 또는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노이즈가 들어간 커럽티드 시그널을 어떻게 디노이징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한번 바꿔서, 그래서 디노이징 그 타임에서의 그 디노이징을 그 최적화의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베리어블이 베리어블 벡터죠,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그 타임 인덱스, 그리고 거기에 그 타임마다의 어떤 밸류들을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해서 그 x 벡터, 그리고 이 값을 저희는 그 디노이징 된 시그널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최적화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x에서 x corrupted 된 시그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x를 이러한 최적화 형태로 하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x가 x 컨스트레인이었기 때문에 x corrupted 된 시그널과 같겠죠. 예. 뭔가 조금 더 엑스트라한 어떤 컨디션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노이즈는 아주 고주파 성분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뭐 노이즈로 상대적으로 원 신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은 아주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웃한 타임 인덱스에서 값들이 갑자기 많이 변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그 스무딩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걔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와 xk 바로 이웃한 항들의 값의 크기를,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k에 대해서, 여기는 1부터 데이터 포인트니까 마지막은 n-1이겠고, 이 두 개의 어떤 웨이트 팩터가 이제 서로가 다르게,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x가 deviates from x corrupted에 대한 것을, 차이가 나는 것을 최소화해야겠죠. 가장 신호가 가까워야 되니까. 하지만 무조건 똑같은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최소화하는 거니까 패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rapid change on x 제가 자꾸자 하는,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고 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의 relative weight를 줘서 제가 컨트롤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가느냐를 컨트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이쪽에 보면 컴포넌트 와이즈 어떤 벡터에서 이것을 행렬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쪽에서 최적화의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x가 이거는 칼럼 벡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크기는 n 왜냐하면 x가 얘들은 데이터 포인트만큼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똑같다고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었으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그 다음 뭐 또 세 번째, 두 번째 쭉 내려가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표현을 할 거냐면, x는 까지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머지는 다 0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1, 그 다음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가서 가장 마지막 항은 xn-1이 되겠죠. 그러면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여전히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렬로 정리를 하면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다 1, 나머지는 전부 다 0입니다. 이러면 하나의 벡터가 나올 텐데, 이 벡터는 x2-x1, x3-x2, xn-xn-1까지 되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n by 1, 여기는 사이즈가 n-1 by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즈는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n개, 하지만 이쪽으로는 n-1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한 작업은 무엇이냐면 행렬로 그 모양을 바꾸고 싶어서 저는 이 전체의 행렬을 D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dx가 되겠고 이것의 투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디노이징은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있고 어떤 웨이트 팩터가 있고 그 서메이션 있고 제곱이 되는데 얘를 그 동일하게 행렬로 표현을 하면 투놈의 제곱 이쪽은 저희가 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이를 조금 더 동일한 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하고 또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저희 관심 있었던 것이 이러한 문제는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스트 스퀘어에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바꾸고 싶고 그랬을 때 A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X에다가 이제 블락 그 매트릭스 행렬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고 위쪽은 X 커럽티드 아래쪽은 0인 그런데 이제 뮤가 있으니까 조금 그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그 다음 여전히 위쪽은 커럽티드는 0인 것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A 행렬이 되고 여기가 B 행렬이 되어서 역시 이 문제도 결국은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저희가 치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가 디시전 그 바람 시그널에서 저희가 원하는 복구된 리컨스트럭트 된 디노이징 된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을 저희가 그 세운 그 최적화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이렇게 결국은 큰 블락 매트릭스 형태의 이제 A를 만들고 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익들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추익들은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는 저희가 문제 주어지면 A, B를 구할 수 있고 그냥 파이썬에 넣어서 뉴메리컬하게 솔루션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뉴메리컬한 이그젬플을 파이썬 예제를 보기 전에 디노이징은 사실은 이렇게 하진 이러한 그 타임 도메인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로패스 필터를 가지고 그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향이 일반적이고 제가 이런 예제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그 예제 설명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디노이징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설명을 하기 위한 예제이지 프랙티컬하게는 이렇게 정말로 타임 도메인에서 디노이징을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볼 텐데 요 부분은 저희가 그 D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너레이트 한 것이고, 그러면 A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그 앞부분에 뮤, 그 다음 D를 V 스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B 행렬이라는 것은 corrupted 된 시그널과 다 제로인 컴포넌트들을 역시나 V 스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reconstruct 된 시그널은 이것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A와 B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X reconstruct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플러스를 하면 이런 그림으로서 보시면 어느 정도 뭐 reasonable하게 좀 그 디노이징 되고 스무딩한 corrupted 된 시그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디노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적 뉴메리컬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뮤가 저희가 컨트롤 파라미터니까 뮤를 저희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뮤를 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더 큰 숫자일 수도 있는데, 뮤가 0이라는 것은 그 빠르게 변하는 것의 래피드 체인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거에서 페널티를 강하게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컨스트럭트 된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자, 뮤가 0이면 원신호에 그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뮤를 키우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스무딩이 잘 되는 것을, 그리고 더 키우면 좀 보시면 더 키운다는 것은 더 신호를 스무딩하게 만들겠고 이웃한 신호들 간의 차이를 더 강하게 줄이겠다는 의미니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스무딩에 더 가까워진 그 영향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저희가 옵티마이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복원된 시그널도 그렇게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CBX 파일을 써서 그 이 문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텐데, 보시면 그 sum squares를 썼죠. 예. 그리고 D reconstruct에서 여전히 sum square를 쓰고 mu를 쓰고, 그렇게 해서 CBX 파일 문제를 풀면 역시나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여기서 우리가 그 A, B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 블락 그 매트릭스의 어떤 그런 트릭들을 잘 몰라도, 문제를 이렇게 그 매니플레이션을 많이 하지 않아도 CBX 파이는 그대로 수식이 있는 것을 그대로 코딩화해서 풀면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뮤 값을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CBX 파일을 쓰는 이유는 뭐 그 다음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꼭 투놈을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으니까, 예, 저희가 원놈을 놈을 바꿔볼 때 그 CBX 파일을 쓰면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제도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놈으로 문제를 풀었고, 여기서의 차이는 그 제가 여기에 스퀘어를 하지 않고 그 투놈을 가지고 문제를 뭐 피지컬하게 의미는 꼭 제곱을 하지 않아도 같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이제 뮤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컨트롤 파라미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감마로 했는데 보시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투놈을 썼고 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이런 등가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베타 값이 다르게 될 테니까 그 베타 값을 또 다르게 어떻게 좀 적당히 찾아야 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놈에서 그리고 투놈으로 어떤 컨스트레인을 넣어서 보면 역시 이렇게 스무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의 값도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이쪽이 그 차를 최소화하는 이웃항,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실제 신호와 원 신호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한 걸 베타로 어퍼 리밋을 뒀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많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 신호와 비슷하게 되고 이 베타 값이 클수록 많이 달라져도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스무딩이 이 이웃 한 칸의 값을 최소로 줄이면서 그 역할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예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X라는 시그널이 역시나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디노이징입니다. 스무딩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원 신호에 어떤 갑자기 값이 이렇게 변하는 점프가 있는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원 신호에 노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그널인데 신호 자체에 어떤 샵 트랜지션이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 고주파 성분의 뭐 가우시안 노이즈든 어떤 형태의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신호를 임의로 만들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원 신호 자체가 이런 아주 샤프한 그 트랜지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예제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그 아날로그 시그널과 이제 디지털된 0과 1, 뭐 어떤 뭐 값이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들었고, 여기에 노이즈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rrupted 된 시그널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 신호에서부터 이 신호를 복원시키는 문제로 디노이징하는, 하지만 좀 전 예제와 다른 것은 원 신호 자체가 컨티뉴어스 하지만 어떠한 그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아주 갑자기 어떤 점핑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노이징을 저희가 배웠으니까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디노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놈을 써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동일하게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면 베타가 1일 때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디노이징 안 된 것 같고, 베타가 4일 때는 여전히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노이징을. 그래서 더 키웠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은 좀 디노이징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디노이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디노이징이 아니죠. 여기는 원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스무딩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노이즈에 의해서 빠르게 값이 변하는 건지, 커럽티드 된 시그널이 신호 자체가 점핑이 있어서 그 갑자기 값이 변하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복원을 이쪽으로 가면서 베타를 키워가면서 디노이징을 하고 싶었는데 값을 키우다 보니 디노이징 플러스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의 어떤 그 샵 체인지까지 그 스무딩을 해버리는,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노이즈에 대한 것만 줄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는 이제 투놈에서 썼기 때문에 쿼드라틱 스무딩은
그 노이즈와 샵 트랜지션을 동시에 스무딩을 시켜버리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노이즈에서 왔고 어느 것이 원 신호의 샵 체인지에서 왔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노이즈에 해당하는 래피드 체인지만 저희가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래 시그널에 있는 샵 트랜지션을 저희가 프리저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 원놈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써보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기 아웃라이어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대적인 이쪽입니다. 상대적인 에러들이 투놈을 쓰게 되면 제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페널라이즈가 더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아웃라이어의 문제를 있어서 원놈을 썼었죠. 그 비슷한 이유에서 칸번 이웃한 신호들 간의 거리를 제곱을 하지 않고 원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냥 제가 투놈을 써보고 단지 CBX 파이에서 요 부분을 요 투놈을 원놈으로 바꾸는, 그리고 원신호의 차이는 여전히 그냥 투놈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어떠한 결과를 가지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쳐다보면 코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 요 숫자만 바뀐 겁니다. 요 숫자만. 그리고 당연히 베타에 대한 크기는 조금 바뀌어져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이게 놀라운 결과인데 베타가 작을 때는 좀 보시면 여기도 아직 디노이징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타를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베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디노이징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값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그레션에서 아웃라이어 제 예제와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거리에 대한 데피니션을 놈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다양한 놈이 있지만 원놈과 투놈 최소한 어떤 피지컬한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서 베타를 더 키우면 베타는 스무딩을 더 강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쪽 부분도 더 스무딩을 하는 거죠. 여전히 어떤 디스크릿한 아웃라이어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된 시그널에서 복원을 할 때 뭐 이런 예제들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원놈을 써서 하는 디노이징을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원 신호에 있는 샵 트랜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노이즈에 대해서는 값을 제거해주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토탈 베리에이션이 노이즈는 제거하면서 원신호에 있는 트랜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근원적인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예제로 토탈 베리에이션을 1차원에 있던 어떤 타임 시그널에 대한 것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한번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핸들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이파이에서 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가지고 온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에다가 그 토탈 베리에이션 한번 적용시켜 볼 텐데 토탈 베리에이션 제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그널이어야 합니다. 시그널. 근데 여기는 2D 이미지죠. 이미지. 2D. 그래서 어떻게 시그널을 바꿀 거냐 하면 제가 이렇게 그어서 한 줄로 쭉 세우겠습니다. 한 줄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그널로 1D 시그널로 제가 바꾸게 된 거고 그 시그널을 토탈 베리에이션을 적용해서 그 디노이징된 그 신호를 리컨스트럭트 하고 이 신호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시켜서 이미지로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쉐이핑을 했고 거기에다가 토탈 베리언스를 했고 다시 그 리쉐이핑을 해서 그 이미지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어떠한 이미지가 생성이 리컨스트럭트 되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방향으로 디노이징이 되고 플랫해졌습니다. 그 값들이. 하지만 이런 경계 원 신호에서의 그 샵 트랜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예제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미지로 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토탈 베리에이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왔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미지를 뭐 카툰이시한 어떤 이펙트 좀 만화 같은 그런 어떤 영향들을 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이런 방향으로 세우지 않고 이 방향으로 세웠을 때는 해서 토탈 베리에이션 적용했을 때는 어떠한 이미지가 생성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